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전평가 모의고사 3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 씨는 뭐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한국어네요. 그리고요. 선생님 같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요. 4번이 되겠습니다. 미수 씨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저는 주말에 집 쉽니다. 자, 쉽니다 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가 나와 있을 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장소에다가 다른 동사가 나오면 에서가 들어갈 수 있죠. 4번이 답인데요. 선생님, 장소에다 에가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네, 에가 들어갈 때는 이런 동사, 가다, 오다, 그리고 가다 오다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다니다 이런 동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없다 이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동사들만 들어가는 게 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차가 비행기보다 빨라요? 아니요 라고 얘기했고요. 반대인 걸 찾는 겁니다. 빨라요의 반대인 거 뭡니까? 빠르다. 빠르다의 반대는 뭐예요? 느리다. 느려요가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 파란색 원피스가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럼 이 원피스를 사세요. 이 원피스는 파란색 원피스보다 자, 비싸다의 반대 뭐예요? 싸다가 되겠죠. 싸다, 싸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많이 넣어서 무엇이 무거워요? 책을 넣어요. 책을 어디에 넣습니까? 가방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한국에 왔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자, 찾아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가장 어려웠어요 고요. 제일 어려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깜짝은 뭐예요? 이렇게 놀라다 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라다 어서는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혹시는요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자, 여기는 쌓인 것 이 부분에 반대되는 걸 쓰는 겁니다. 쌓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풀리다. 쌓이다의 반대 풀리다인데요. 여기에 풀려요가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실패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의 반대는 바로 성공이 되겠죠. 다음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fail이고 되고요. 여기는 뭐 success가 되겠죠. fail과 succ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얼마 전에 집을 샀습니다. 와, 좋겠네요. 집을 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모아야 되죠. 그래서 돈을 모으다 어디에 모아요? 은행에 모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얼마 전에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에 위해서는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외국어를 잘하면 공항이나 호텔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일해도 돼요? 오케이. 왜요? 외국어를 잘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게 되는 것,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취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삼성, 현대, SK 그런 데서
일하는 것을 삼성에 취직하다, SK에 취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오, 이거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워요가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껴 쓰세요. 그리고 뭐뭐지 마세요. 반대가 들어가겠네요. 아껴 쓰다라는 말은요. 절약하다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절약의 반대말이 들어가겠죠. 절약의 반대는 뭡니까? 낭비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강의 시간을 언제로 바꿨어요? 자, 비슷한 말을 찾아볼게요. 비슷한 말.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갈아타다, 교환하다, 그리고 변경하다 모두 다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환하다라는 것은 물건, 상품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네요. 갈아타다는요.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네요. 자, 시간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은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간을 변경하다, 계획을 변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고장난 핸드폰을 수리하느라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자, 여기에는 수리하느라 이 부분에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하다에 비슷한 말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핸드폰은 수리했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고쳤어요. 수리하다, 고치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저는 지금 퇴근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다 라고 하는데 네,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안녕 이렇게 얘기할 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빨래도 해요. 그리고 요리도 해요. 빨래도 하다. 그리고 요리도 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하고, 뭐뭐고가 들어가면 되겠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누구인가요? 저하고 제일 친하다 그리고 친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친하다가 나와 있는데 이 친하다는 형용사죠. 형용사 더하기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친하에다가 니은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친한 친구예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어때요? 비가 와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자, 비가 오다가 들어가고요. 우산을 가져가요. 왜 우산을 가져가요?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유가 되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니까가 있네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지 씨, 언제 등산가요? 다음 주 금요일. 이거 뭐예요? 미래죠. future. 미래입니다. 자, 미래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획을 한번 찾아볼게요. 갔어요. 과거죠. 가고 있어요. 현재입니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간 적 있어요. 이거는요. 경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계획이나 미래를 나타내는 거 갈 거예요가 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갈 거예요.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숍에서 주문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커피 주세요. 비빔밥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햄버거 2개랑 사이다 1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다라는 동사가 나올 거고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왜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까? 오다 플러스 이유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요, 와서라는 이유가 나오면 되겠죠. 링링 씨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만큼 잘해요? 이만큼 잘해요? 이만큼 잘해요? 자, 여기는요,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다른 말로 하면 만큼,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맞아,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요. 이만큼, 이 정도 잘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믿을 정도로. 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 정도로 대신에 믿을 만큼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믿을 정도로, 믿을 만큼 한국말을 잘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자,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동생이 같이 공원에 갑시다 말했어요. 가자고 했어요. 맞습니다. 민하는 지각을 할까봐 학교로 달려갔어요. 지각하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네, 맞아요. 머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얼만큼, 만큼과 정도를 얘기할 때 뭐뭐을 정도로, 뭐뭐을 만큼을 쓴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탈 수밖에 있었어요가 아니라 없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택시를 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4번이 틀렸네요. 지금 나오는 노래 제목을 아세요? 저번에 민호 씨 집에서 들었어요 노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원래는요, 듣다에서 들은 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기억해요, 회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들었던. 그래서 민호 씨 집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지 씨, 책상만 정리해 주세요. 쓰레기는 제가 버릴게요. 아니요, 제가요. 책상을 정리해요? 쓰레기도 버려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도 버릴게요. 자, 책상을 정리하는데 쓰레기 버리면 편해요. 이럴 때 뭐뭐는 김해를 쓰죠. 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런 거 정리를 하면 쓰레기가 편하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쉽다. 이럴 때 정리하는 김에 쓰레기도 버릴게요. 정리하는 김에 제가 다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역시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탕수육이 먹고 싶으니까 중국집에 갑시다. 갈래요? 갈까요? 다 맞죠? 짐이 많아서 그런데 우산 좀 받쳐주세요. 받쳐주실래요? 맞죠?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어요. 줄어들었어요. 맞죠? 저는 중학생에게 수학을 가리켰어요. 자, 여기는요, 가리키다 하고요, 가르치다, 요것을 얘기해 봅시다. 자, 가르치다는요, 여러분들이 teacher, 선생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teach 하는 거예요. 가리키다는요,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가르치다를 써야 되죠. 가르쳤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갑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고요? 한국에 와 지하철을 처음 타봤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20분 걸립니다. 지하철은 아주 빠르고 편리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국에 왔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는 지하철이 있어요. 탔어요. 처음 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라, 내 나라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자, 뭐라고 썼습니까? 제 고향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명절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 먹는데 긴 가래떡 모양은 무병장수를 뜻한다. 24절기의 마지막 날인 동지에는 무엇을 먹는다 라고 하겠네요. 이것은 팥의 붉은색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여 조상들이 지키는 풍습이다. 자, 여기 봅시다. 앞에는요 떡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를 상징한다. 뒤에는요 동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런데 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팥죽을 끓여 먹고 팥죽을 뿌렸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팥은 붉은색 무슨색이에요? 빨간색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빨간색이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래요.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어서 귀신아 저리 가 라고 한 거랍니다. 자, 추석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은 홍삼 세트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홍삼을 샀으니까 올해는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뭐예요? 뭐 사러 갔어요? 한우 세트를 샀네요. 어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홍삼을 샀어요? 아니요. 홍삼 세트를 안 사고요. 뭘 썼어요?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추석 선물로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네, 맞아요. 마트에는 한우 세트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샀어요. 부모님께서 홍삼을 선물하셨습니다. 일단 홍삼 아니고요. 부모님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하지 않았어요. 홍삼과 한우 세트를 모두 샀습니까? 아니요. 홍삼은 안 샀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수목원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도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니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수목원에 가족과 함께 갔고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봅시다. 자, 어제 소풍을 다녀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다녀왔죠? 아니고요. 오늘 비빔밥을 먹었습니까? 네,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가족과 비빔밥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아니죠. 가족은 수목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다녀왔습니다. 가보지 못했다. 아니죠. 그래서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OX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줄이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것을 찾는 겁니다. 매년 10월 초가 되면 부산행 기차에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의 여러 나라 영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미리 영화를 예매하는 것이 좋지만 현장에서도 표를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의 영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아니요.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아니죠.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동해를 많이 탄다? 동해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매년 10월 초 부산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영화표를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 없다. 이것도 틀렸어요. 현장에서도 표를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디예요? 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섬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제일 아름다운 섬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주도죠. 그래서 가장 큰 섬, 가장 아름다운 섬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무엇이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야겠습니다. 부모님의 날, 부모님이 중요한 날 언제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를요. 어버이라고 얘기해요. 어버이날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가 아프면 치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가 아플 때 치과를 가고요. 안과는요, 눈입니다. 내과는요, 몸속이 아프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몸속이 아프면 내과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봅시다. 이비인후. 이는 귀, 비는 코, 인후는 목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속에 들어가 있는 목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설날에 무엇을 먹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떡국을 먹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고요. 송편은 추석, 팥죽은 동지, 만두는 없어요. 오늘 추석이라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24시간. 자, 여러분 24시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뭐 세븐일레븐, CU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자, 24시간 편의점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매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유명한 영화제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좀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축제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예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겠죠. 부산영화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웃사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무슨 뜻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네, 맞아요. 이웃사촌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 자, 이거 좀 부족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요, 그냥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것은 관계도 가까워야 됩니다. 거리도 가깝고 관계, 이 마음의 거리, 이 마음의 관계도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하네요. 농경 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돕고 함께 기뻐하다 보니 가까운 친척만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자, 이거 중요하죠. 현대에는 예전보다, 자, 이거요. 옛날보다 이웃끼리 교류가 적어졌지만 아직 친밀한 이웃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축의금과 조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자, 여기 축의금이라고 했지만 결혼과 그 다음에 여기 장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주로 예식장, 호텔, 교회, 성당에서 한다. 네, 맞아요. 축의금은 보통 빨간색 봉투에 돈을 넣어 개인적으로 넣는다. 개인적으로 냅니다. 그런데요, 빨간색? 이거는 아마 중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 봉투에 넣죠. 그래서 아니네요.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을 주로 장례식장에서 한다. 맞고요. 빈소라는 것은 장례식장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례식장 안에 상주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한 사람들은 위로의 뜻으로 돈을 내는데 그것을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자, 이거 빨간색이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처럼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와서 살면서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93년 그녀의 고향인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1996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3년 만에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의 봉사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과의 소통 권리를 존중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자스민 씨, 필리핀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993년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고 1996년에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 남편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요. 1999년 3년 만에 귀화를 했다는 건 한국 사람이 되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봉사하고 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대 국회의원, 한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고향은 필리핀이다. 맞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네, 여기 맞네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맞습니까? 네,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국회의원도 맞고요. 선출도 맞지만 필리핀이 아니죠. 어디예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선출되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황사바람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황사바람이 분다고 해요? 아니요. 다음 주부터는 잦아든다고 해요. 잦아든다라는 게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잦아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황사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바람이 잦아든다고 해요. 예상하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마트 멤버십 카드 하나 만드세요. 이거 원래 만들다겠죠. 만들다. 멤버십 카드를 만들다 쓰면 됩니다. 만들다. 무슨 혜택이 있나요? 1,000원당 2%씩 적립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1,000원당 2%면 20원씩이네요. 20원씩 적립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if가 들어가면 되죠. 만들다 뭐뭐 음연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요. 만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1,000원 구매당 20원씩 2%씩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사회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